아, 허리야. 이 말 정말 익숙하죠? 우리 대부분 그냥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근육통이 아니라 우리 척추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절박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단순한 통증 그 이상. 우리가 허리가 아플 때 그냥 근육통이겠거니 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어쩌면 진짜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경고 신호가 대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다들 경험이 있잖아요. 허리가 뻐근하면 일단 두드려보고, 아, 어제 좀 무리했나? 생각하죠. 아니면 뭐, 약국 가서 파스 한 장 딱 붙이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대부분의 허리 통증 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통증이 그냥 아프다는 신호를 넘어서 지금 아니면 늦어 하고 소리치는 경고라면 어떨까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세 가지 예상 밖의 진단. 그냥 허리가 좀 아픈 건데 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상상도 못한 진단을 받은 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이둔, 28살의 오창은 씨입니다. 소방관이 꿈이었대요. 얼마나 젊고 활동적이에요. 아마 누구보다 자기 건강을 자신했을 텐데 어느 날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 뭐 운동하다 생긴 그냥 디스크 문제겠지. 운동으로 풀면 되지 뭐. 바로 이런 생각이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흔한 오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받은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진단명이 뭐였냐면 바로 척수종양. 척추신경을 누르면서 자라는 종양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계속 운동으로 고쳐야지 이 생각만 하다가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죠.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연령대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68세 심영보 씨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의 허리 통증은 좀 다른 식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허리가 아픈 걸 넘어서요. 이분 말씀이 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벽이라도 안 짚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허리 문제가 어떻게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분의 진단명은 바로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신경이 눌리겠죠. 그래서 걷는 것부터 힘들어지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정말 갑자기 날카롭게 찾아온 통증에 대한 사례예요. 44살 이상민 씨의 경우인데요.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분의 표현을 들어보면 와, 정말 상상이 안 가요. 기침만 콜록 해도 전기가 찌릿하고 오고 허리를 펼 수가 없어서 꼭 개구리처럼 구부정하게 걸어야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그 고통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진단명은 바로 추간판 탈출증.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허리 디스크예요. 이름은 정말 익숙하죠? 근데 막상 이게 터지면 일상이 그냥 무너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갈림길, 수술이냐 비수술이냐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면요. 우리 앞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놓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 할까? 바로 그 순간이죠. 그렇죠. 아예 수술로 근본 원인을 딱 해결해 버릴 것이냐, 아니면 좀 위험 부담이 적게 비수술 치료로 일단 증상을 가라앉힐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은 정말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수술이 정말 유일한 답일 때가 있어요. 여기 김경민 씨처럼 척추뼈 자체가 어긋나 버려서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면 나사를 박는 큰 수술이라도 그게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 안선자 씨 사례를 보세요. 이분도 협착증이 꽤 심했는데 약물 치료나 신경 차단술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만으로도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찾으셨거든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두 개의 길, 하나의 목표.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보세요. 치료 방법은 서로 달랐잖아요. 그런데 결국 통증 없이 사는 것. 이 궁극적인 목표는 똑같다는 겁니다. 29살 유인호 씨를 한번 보세요. 이분은 수술을 선택해서
그 지긋지긋했던 디스크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수술은 분명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길 중 하나인 거죠. 수술하고 나서 이분의 통증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0점 만점에서 2점. 와, 그냥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얼마나 자유로워졌을지, 치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성공으로 가는 또 다른 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49살 김성용 씨는요,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만 잘 조절했는데 이걸로 디스크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보세요. 길은 달랐지만 결국 통증 없는 삶이라는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당신의 척추, 골든타임.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봤는데 그럼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건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타이밍과 행동. 그러니까요. 진짜 중요한 선택은 수술을 할까 말까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선택은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할 거냐 아니면 그냥 방치할 거냐 이거죠. 그냥 파스나 붙이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골든타임 안에 제대로 된 진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내 삶의 질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척추가 지금도 보내고 있을지 모르는 그 신호들, 스팸 메일처럼 그냥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스팸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제때 열어볼지 말지는 이제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